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집을 꺼내주시고요. 한종철 리플렛이 있고 그 리플렛 안에 복사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것들은 리플렛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사 자료집에는 수학능력시험 총평 한 장짜리가 있고 보실 때 편하게 참고하시라고 PPT 자료집도 복사본으로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서는 수능 총평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생명과학 1등급은 어느 정도의 학습량과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 연간 커리큘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요되는 시간은 20분 전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질문 아닌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을 포함해서 과학탐구는 실제 실력보다 점수가 낮게 나오는 편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국수형의 모든 상처를 안고 마지막 교시에 탐구를 봅니다. 그래서 실력 발휘가 안 돼요. 그 시간대는. 실제 모의고사를 한 번이라도 봐본 수험생의 경우에는 마지막 교시에 과학탐구 시험을 볼 때 한 문제라도 더 맞춰야지라는 간절한 마음보다는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훨씬 크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수험생들하고 함께 개강하는 날 또는 이렇게 설명회 때 말씀을 드리면 피식피식 웃으세요. 근데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학 탐구는 다른 여타 국수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은 양의 공부량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국어 수학은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훈련을 꾸준히 해야 되는 과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부할 게 많아서 또는 배울 게 많아서 과탐을 1년 커리큘럼을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배우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과탐은 시험 시간이 너무 짧아요. 한 과목에 20문제를 풀긴 하는데 이 20문제 문항수만 보면 되게 라이트한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제 절대적인 난이도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이 시험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게 사실 학생들이 또 꾸준히 훈련을 하고 1년 커리큘럼을 현장에서 들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 과탐은 누구한테 수업을 듣든 어떤 컨텐츠를 쓰든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훈련을 해야 한다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는 나는 어떤 컨텐츠를 갖고 공부하면 1등을 맞을 수 있냐? 이런 게 사실은 탐구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꾸준히 계속 훈련한다는 느낌으로 꾸준히 해야 돼요. 그걸 제일 우선순위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수능 총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생명과학은 유전이 킬러, 비유전이 비킬러라고 합니다. 비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새로운 자료라 미지수값 제시, 단순한기보다는 논리적 문제풀이, 즉 비킬러에서도 추론형이 늘고 있다는 거. 대략 한 4, 5년 전만 해도 생명과학에서 비킬러 문항이라고 하면 단순함기 성향이 강했어요. 문제 사이즈가 되게 작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비킬러를 틀리면 스스로 어이없어 해요. 근데 최근 2, 3년간 출제진이 바뀌고 출제 경향이 바뀝니다. 비킬러 문제도 단순함계에서 탈피를 하고 자료를 섞으면서 문제 사이즈가 길어져요. 학생들은 사실 1, 2, 3교시에 국수형을 보고 나서 이미 정신적으로 상당히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탐구 때 비킬러의 문항수가 또는 비킬러에서의 문제 길이의 수가 길어지면 실수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비킬러, 즉 비유전 쪽은 이론만 갖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긴 하지만 실제 이론 복습, 개념 복습만 해서는 절대 시간 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제는 비킬러도 문제풀이로서 꾸준히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1년의 대부분의 학습은 유전이라고 하는 파트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학습량이 유전에 투입되긴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유전 문제를 거의 못 풀어요. 학생들이 뭐 부모님이나 또는 강사들과 상담을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앞으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유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실제 시험장 가면 유전을 거의 못 풀었다 또는 유전을 풀 시간이 없었다
그럼 그 부분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 친구가 문제풀이 스킬이나 논리가 아직 덜 체화되고 훈련이 덜 돼서 유전의 실력이 부족해서 못 풀었을 수도 있겠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유전을 풀 수 있는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 풀 시간이 확보되지 못해서 문제를 못 풀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어느 쪽에 무게 비중이 더 크다고 생각하냐면 후자. 비킬러 문항을 평소에 훈련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문제 푸는 순서가 비킬러를 먼저 풀고 킬러를 나중에 풀거든요. 비킬러는 이제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전략적으로. 근데 비킬러를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끌어버리면 유전을 풀 수 있는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 풀 시간 확보가 안 돼가지고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명과학은 절대 쉬운 과목이 아니에요. 보통 과탐을 선택할 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특히 고3 올라간 친구들이 개념서나 이런 거 책들 쭉 훑어보면서 용어나 내용을 보거든요. 가장 친숙한 내용이 생명과학이에요. 일상생활에서 봤던 용어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쉬운 과목이라고 오해를 하고 생명과학을 선택을 했다가 3, 4월 모의고사가 또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탐구는 3, 4월 모의고사가 웬만한 내신보다 쉽습니다. 그렇게 그 함정에 빠져서 그냥 요 정도만 해도 나 공부 많이 안 했는데 점수가 이 정도야? 그럼 본격적으로 하면 꽤 잘 나오겠네 라고 생각하다가 6월 평가를 보고 나면 이제 각성하기 시작해요. 만만치 않은 시험이라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서두에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가 과탐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간에 선택감을 바꿔버리면 1등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공부한다고 하지만 고3 기준으로 하면 1년이 아니에요. 상반기 하반기 내신 고래에서 2달이 없어지거든요. 그럼 실제 8개월인 거예요. 8개월 동안 국수형을 하면서 과탐 두 과목을 1등을 모두 맞을 수 있다. 매우 힘든 겁니다. 그래서 공부량이 엄청나게 요구되기 때문에 초반에 전략을 잘 잡으셔야 돼요. 유전 같은 경우에는 신형이 다수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유전은 매년 그래요. 그래서 유전은 정복한다는 느낌보다는 평가원의 출제 트렌드를 따라간다. 강사가 제일 조심해야 될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수업을 들으면 유전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강사가 이런 말을 하면 학생들이 현혹이 돼요. 왜냐하면 강사는 열심히 해봅시다라는 취지의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학생들은 아직은 순수해서 그 말을 믿어버리거든요. 근데 유전은 정복할 수 없어요. 재수라든 삼수라든 항상 평가원이 앞서가거든요. 유전 트렌드를. 그래서 강사는 겸손하게 학생들과 더불어서 6급 평가원이나 EBS 연계교재 트렌드를 우리가 잘 쫓아가 보자. 특히 유전은 겸손한 마음으로 학습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당히 자괴감을 많이 느껴요. 수능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선택자 수가 어떤 게 더 많다 적다, 표준 점수, 어떤 기타 등등의 유불리, 저는 그런 걸 잘 몰라요. 학생들도 잘 모르고 첫 번째 기준은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하나는 해야 돼요. 그래야 중간에 모의고사 점수가 들쑥날쑥하거든요. 탐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날 컨디션이나 난이도나 또는 워낙 시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실력은 꾸준히 올라가도 점수로 들쑥날쑥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견뎌내려면 한 탐구 과목 중에 하나는 좋아하는 과목을 해야 돼요. 나머지 하나는 선택자 수가 많은 과목, 즉 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 찾아와서 물리는 선택자 수가 되게 적은데 해도 되나요? 위험하지 않나요? 근데 아이가 물리를 좋아해요. 그럼 물리를 해야죠. 선택자 수가 많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또는 어떤 수험생이 1등급을 받아서 또는 동일한 1등급이라도 더 유리하다. 그렇지 않아요. 1년 동안 꾸준히 공부하는 게 탐구는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좋아하는 과목 선택자 수 신경 쓰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올해 물화생지 중에 화생지는 다 어려웠거든요. 생지처럼 선택자 수가 제일 많은 과목이 생물하고 지하고 거의 같아요. 근데 생지가 선택자 수가 많기 때문에 문제를 엄청나게 어렵게 내요.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지구과학이 쉬워서 선택을 많이 했다면 그런 이유로 지구과학을 선택했다면 올해 수능을 본 지구과학 선택자들은 큰 낭패를 봤을 수도 있어요. 지구과학이 역대로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선택자 수가 많은 과목은 어렵습니다. 그게 대전제예요. 선택자 수가 적은 과목은 쉽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과목, 선택자 수가 많은 과목 중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학생분들한테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1년 커리를 꾸준히 할 수 있는가? 1년 커리를 꾸준히 수업을 들으면 2등급은 나올 수 있다. 왜냐면 그 정도의 공부를 하면 2등급은 과탐에서 매우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1등급을 하려면 1년 커리를 꾸준히 수업을 듣고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공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의지가 있는 수험생과 의지가 없는 수험생은 집중력이 다소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등급은 부모님의 조언이나 강사의 조언보다는 본인이 어느 시점에 얼마나 일찍 각성해서 공부에 대한 의지를 갖고 하시느냐, 수험생분들의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 5일 1등을 막기 위한 공부량입니다. 누구나 이걸 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주 5일 매일 2시간 이상. 이 정도는 공부량을 투입해줘야 1등급이 요즘에는 탐구에서 나옵니다. 이거 고3 기준이에요. 그럼 N수생이면 작년에 이미 탐구에 대한 기본기 또는 어느 정도 훈련이 됐기 때문에 저 시간이 약간 줄 수 있어요. 이건 고3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개념학습 이후에 격일로 킬러, 비킬러를 계속 훈련해야 돼요. 킬러, 즉 유전만 공부하면 안 돼요. 유전을 아무리 자기가 잘 풀어도 비유전, 비킬러 쪽에서 시간 확보를 하지 않으면 유전을 풀 시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시험장 가서. 그래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20문제를 못 읽고 나와요. 한 18문제 정도 읽고 나오거든요. 나머지 2문제는 실력이 없어서 못 푼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못 푼 거예요. 비킬러 쪽을 훈련을 덜 해서. 핵심 문항은 스킬 논리 훈련을 상반기 때 하고 이거는 이제 강사들이 보여주는 완성도 있는 풀이. 이 문제 구조는 이 자료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정석적인 풀이에요. 근데 이 강사들이 알려주는 정석적인 풀이로는 절대 시험장에서 시간 내에 20문제를 못 풉니다. 왜냐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풀이거든요. 강사들의 풀이는. 그래서 하반기 때는 어떤 풀이를 수험생들은 또 훈련을 해야 되느냐? 정석적인 풀이로 학습은 하되 실제 시험장에서 수험생이 구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풀이, 즉 미완성의 풀이로도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풀이로 옮겨가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유전은 꽤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기 때문에 1월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고 믿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4, 5년 전에는 겨울방학 때 개념 강의 순서대로 1, 2, 3, 4, 5 이렇게 진행했다면 저는 최근 이제 2년 전부터 겨울방학 개념 강의 순서를 유전 단원 먼저 하고 그 다음 비유전을 나가요. 왜냐면 유전과 비유전은 연계성이 거의 없습니다. 유전을 먼저 해도 돼요. 강사가 유전 수업을 먼저 하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 좋은 점은 학생도 유전부터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8개월 공부하는 거라 한두 달 일찍 시작하는 게 꽤 커요. 유전은. 나쁜 점이 있습니다. 한 달 공부하다가 과목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아, 유전을 수업을 듣고 해보려고 해보니 아, 이건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구나. 근데 그 나쁜 점이 그 친구한테는 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어려운 걸 빨리 해서 자기가 이걸 할 건지 말 건지 초반에 결정을 해야 돼요. 꾸준히 문제풀이로서 훈련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 비킬러도 뭐 이론 복습 이것만 갖고 안 돼요. 문제풀이로 꾸준히 해야 돼요. 이것도. 그래서 전체적인 온라인 커리에서 이제 주목을 해주실 게 잠시 보여드리는 요 커리는 메인 커리로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는 건데 그 이외에 MDGC 모든 기출이나 또는 RGB 비킬러 모의고사, 만점 시퀀스 킬러 모의고사 이런 것들은 학생들한테 이제 과제로 나가는 부가 콘텐츠예요. 비킬러 모의고사로 계속 비킬러 문제풀이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킬러 모의고사로 킬러 훈련을 시키고 왜냐하면 전문항 온전한 하나의 모의고사를 학생들이 초반부터 공부를 못해요. 그걸 나눠서 일단 훈련하는 거야. 격일로. 그리고 기출문제를 맨 처음부터 와장창 숙제를 내주는 게 아니라 단계를 밟아서 내줘야 돼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그냥 뭐 유전하면 다 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맨 처음부터 기출문제를 갖고 학생들이 학습을 할 수 없습니다. 기출문제가 꽤 어려우니까. 그래서 개념 강좌에서는 강사들이 이론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저뿐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모든 강사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이론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나름 적절하게 스킬, 논리도 알려주고 기출문제 바로 쓰지 않고 개념서에 예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제들을 가지고 단계를 밟아서 먼저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이해한 걸 갖고 이제 반복하면서 기출문제 풀면서 체화를 해나가는 거거든요. 철철 개념은 14주로 진행했습니다. 최근 이제 유전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유전을 1월달, 2월달 2달 동안 진행할 거예요. 비유전은 강의라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근데 유전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다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을. 그리고 이제 이어서 개념 강좌에서 배웠던 막전이 근육 유전, 중킬러, 킬러에 대한 스킬과 논리를
체화 훈련을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배운 것과 뽑아내는 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료 분석의 기술이라는 강좌입니다. 이거는 이제 춘킬러 킬러만 강의하고요. 그러니까 여름 때는 로직 엔제라고 해서 실전 문제풀이, 즉 미완성의 풀이로도 시험장에서 답을 빨리 찾는 그런 훈련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마지막 파이널. 이제 기타 등등의 내용은 리플렛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건 노력도 중요하고 꾸준함도 중요하고 긍정적인 태도도 중요한데 특히 수능은 특히 과탐은 국수형의 모든 상처를 안고 마지막 교시에서 보는 시험 과목의 특성상 체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능 수험생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덕목은 1월부터 체력 관리. 이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마지막 강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